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위해 공부하는 허석사입니다. 어렸을 땐 빨리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천천히 늙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천천히 늙을 수 있을지를 찾다 보면 활성산소를 조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요. 노화를 유발하는 질병의 90%가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활성산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는지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산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산소를 유기물 분해에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산소가 30초만 공급되지 않아도 뇌세포는 파괴되기 시작하죠. 전체 산소 소모량의 30%가량이 두뇌에 사용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등 뇌 기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산소 없이 3분 이상 버티기가 힘들죠. 산소가 공급된다 하더라도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5%까지 떨어지면 현기증이 나고 시력도 저하됩니다. 12% 미만이 되면 의식을 잃을 수 있고 7% 미만일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죠. 히말라야 등정에 나선 분들이 고산병에 걸리는 이유가 높은 산에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산소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소는 반응성이 높은 기체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이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고농도, 고압의 산소는 폐를 손상시키는 등 인체 장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를 산소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수심에서 고압의 산소로 호흡을 하는 심해 잠수사에게서 산소 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산소는 공기 중 약 21%를 차지하며 생명체가 호흡할 때 흡수됩니다. 그리고 흡수된 산소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 과정에서 사용되죠. 이때 포도당과 지방을 분해하여 세포의 에너지원인 ATP를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2에서 5%가량이 활성산소로 바뀌죠. 세포는 음식을 분해하며 전자를 방출하는데 정상적인 경우 전자는 산소와 결합해 물이 만들어지지만 일부 전자가 중간에 누출되면서 산소 분자가 초가산화물로 변형됩니다. 이외에도 면역세포가 세균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기도 하고 특정 효소가 산소를 사용하면서 생성하기도 하고 방사선이 물 분자를 분해하면서 생성되기도 하고 흡연, 환경오염 등 독성 물질이 활성산소 증가를 유발하기도 하죠.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선 미세먼지가 세포 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폐세포의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해 호흡기 질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대표적인 활성산소로는 초가산화물, 과산화수소, 하이드록실 라디칼, 일중항산소가 있죠.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과정을 살펴보면 전자를 잃거나 얻게 돼 불안정한 상태가 된 활성산소는 다른 세포에게서 전자를 빼앗아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반응하려고 합니다. 세포 내에서 강한 산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DNA, 단백질, 세포막을 손상시키게 되는 거죠. 세포막 손상은 주름이나 조직퇴행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심각할 경우 DNA 돌연 변이를 유발할 수도 있죠. 하지만 활성산소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활성산소는 백혈구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공격할 때 무기로 사용됩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효과적으로 파괴해서 감염으로부터 우리 신체를 방어하죠. 그리고 적정량의 활성산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세포 신호 전달을 조절하기도 하죠. 또한 세포의 스트레스 적응력과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호르메시스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암세포 억제에도 도움이 되죠. 정상세포는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항산화 효소가 이를 조절하지만 암세포는 항산화 시스템이 불완전하여 활성산소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 하나로 암세포 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세포를 손상시키고 자멸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쓰이고 있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 때 생성되는 초가산화물입니다. 음식물의 소화와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이죠. 영양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를 대사하기 위해 산소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활성산소가 증가하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첫 번째 방법은 소식입니다. 생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게는 정상적인 먹이를 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칼로리를 30에서 50% 줄인 먹이를 줬을 때 칼로리를 줄인 그룹은 수명이 30에서 5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원숭이 같은 영장류에서도 수명이 연장되고 대사질환 감소, 노화지연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죠.
하지만 활성산소가 너무 적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새로운 혈관을 잘 만들지 못하기도 한다고 하니 적당한 식단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방법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규칙적이고 장기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인 항산화 효소가 활성화되어 세포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개선되며 활성산소 생성 자체가 감소되죠. 하지만 고강도의 운동은 급격한 산소 소비량 증가, 근육 손상, 염증 반응,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등으로 오히려 활성산소를 급증시킬 수 있다고 하니 역시 운동은 적당히 하는 게 좋겠네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든 식품을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그런 식품으로는 감귤, 딸기, 키위, 브로콜리, 아몬드, 올리브유, 블루베리, 녹차, 당근, 토마토 같은 것들이 있죠. 딱히 식욕이 오르지 않는 것을 보니 지금의 배고픔은 가짜 배고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과도한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하는 생활 습관이라 말합니다. 음주와 흡연을 멀리하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은 긴장하게 되고 비상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면서 활성산소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죠. 저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얼른 퇴근해 봐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활성산소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